번째는 이제 만약에 암호화폐를 투자한다고 하면 기축통화를 역할을 하는 모든 암호화폐가 10,000개 있거든요. 전 세계에요. 10,000개. 전 세계에 10,000개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00개 정도 있죠. 우리나라에 2,000개 있다가 이번에 정부가 한 1,000개 정도 없애고 1,000 했죠. 1,000개 예.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상장된 암호화폐 60개입니다. 일본에서는 6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를 결제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비트코인만 해라.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으로 향한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암호화폐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거를 하는 거는 반대하시나요? 만약 한다 그러면 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미국이 인정한 50개만 해라.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그 코인베이스에서 상장된 거. 거래되는 맞습니다. 그 ICO가 된 ICO라 그러죠. ICO라고 부르고 예. 일본은 6개거든요. 6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저 안정이 돼 있겠고. 그러니까 훨씬 규제가 심한 곳이 일본이고 미국이고 우리는 많이 풀려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뭐랄까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뭐 이걸 보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렇죠.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주식이 3일 결제잖아요. 주식이 왜 3일 결제인가 하면 이 사람이 삼성전자를 진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증권회사에 오늘 삼성전자 샀으면 내가 샀다는 그 증권회사에서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증권예탁원에 기록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권예탁원에 이 사람이 판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이 맞다. 이렇게 되면 나한테 3일 뒤에 주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이는 건 내가 매수가 됐다고 뜨지만 그렇죠. 실제로 내 소유가 된 것은 3일이 걸린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면 주식도 바로 10분 내로 결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증명을 그렇죠.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맞습니다. 바로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분산 장비라고 하는데 그 정권 예탁원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해킹을 그냥 정권 예탁원만 해킹해버리면 자기들이 해킹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서버가 없는 개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분산 장부를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아주 좋은 기술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나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정도는 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ETF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식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ETF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장해서 미국이 인정해줬다는 거래를 인정해줬다는 거지 미국 중앙정부가 인정해준 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중앙정부가 인정해준 건 아니고 SEC가 예. 인정을 해준 거죠. 예, 그냥 미국에서 그냥 하나의 기업이 상품으로서. 상장된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지 미국 중앙정부가 인정을 한 건 아니고 비트코인 ETF가 뭐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는 쓸 수 있는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예. 비트코인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만 이게 투자 가치를 지닌 상품의 하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정부에서 인정했지만 전 국민 한 20%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암호화폐 가급적 하지 마라. 첫 번째는 하지 마라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름이 알려진 한 몇몇 종목만 해라. 그럼 하지 마라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변동성이 첫 번째 워낙 심하고, 워낙 심하니까. 예, 변동성이 뭐 80%, 90%, 뭐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돈이라고 하든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파산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모든 자산, 삼성전자 특허권, 땅, 특허권 이런 것을 분할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한 7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주식은 삼성전자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평가해서 이 기업의 운영 주체가 된다 일부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인데 예. 암호화폐는 사실 뭐 그런 의미를 찾기가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도 달러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결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중국은 내년부터 탈중앙화라고 해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아예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위안화를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라의 통화를 통화를 화폐를 연동시킨 맞습니다.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투자하는 걸 우리가 말릴 수는 없어요.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치가 없다고 봐요.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일부만 일부만 자기 전체 투자 금액이 여유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 정도만 하시고 만약에 한다면 이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투자해도 좋다.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오늘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22일 뉴스 때문인데 미국 그 텍사스 휴스턴에서 네. 소방관 연기금이 네.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공적 자금으로 300억 원어치를 샀어요. 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주정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자산이나 투자 가치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냐,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이지만 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에서 뭐 엘살바도르에서는 국가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정해줬으니까 네. 정해줬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암호화폐의 결제하는 수단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투자의 3대 목표를 내가 얘기했죠. 3대 방법,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인데 수익성은 굉장히 높죠. 비트코인이 급등락을 하지만 수익성. 안전성은 좀 없죠. 없죠. 예, 황금성도 좀 있습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금액의 한 10% 정도, 없어도 될 정도의 조그마한 돈 정도는 투자도 되는데, 주식같이 저는 뭐 주식은 투자해도 손실이 절대 안 납니다. 미국의 우량한 주식, 애플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리 내려도 망할 거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회사가 망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미국이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을 많이 저해한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규제를 해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다. 펀더멘탈 자체가 없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에 편입되게 하려는 네. 움직임이 있고 미국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주식시장처럼 예를 들어 많은 제재 조치, 뭐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때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 예?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요청한 게 한국의 원화를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결제할 수 있는 그 중앙은행 화폐를 인터넷 결제를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지금 발주했습니다. 금년에 한국은행의 탈중앙화. 이와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모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마트폰도 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과세는 하지만 그것도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제도도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3억 원 주면 만들어준대요. 외부에 얘기하면 3억 원 주면 상장까지 해준다.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 정도의 아주 일부만 투자하시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중국은 아예 가상화폐 자체를 없애버렸죠. 이제 불법됐죠. 예, 불법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만 일부 해라. 교수님이시니까 특히 청년들한테 이 투자라는 거, 그리고 해외 시장을 볼 때 뭘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거 안 잃고 할 수 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는 이제 돈이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좋은 방법이 38 커뮤니케이션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내가 95년도, 97년도부터 그 38을 이용했었는데 아직까지 잘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에 보면 장외 지금 현재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할 때. 그래서 현재 가격과 공모주 청약 가격을 비교해보고 차익이 나는 종목만 투자하시고 공모주 청약을 하면 한 90% 정도는 수익이 무조건 나요. 왜냐하면 공모주 청약 자체가 현재 가격보다 30% 할인을 해서 주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38 커뮤니케이션이나 장외 가격을 비교해보고 공모 가격보다 낮은 종목에 투자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관 투자가의 경쟁률이 한 1000대 1 정도 되는 거, 뭐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미래 가치가 있고 밝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보통 공모주 청약은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면 있으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카카오페이만 특이하게 비례를 없애고 무조건 모든 국민이 20주를 청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젖먹이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누구나가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군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을 꼭 해라. 그 다음에 아파트 청약 통장을 매달 10만 원씩 받고 돈이 필요하면 아파트 청약 통장을 90%까지 대출해 줍니다. 예금이자 2%에 1.5%만 내면
대출을 90%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넣고 9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가급적이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LH공사하고 SH공사 회원 가입을 꼭 해라. 그러면 대학생 아파트라든지 또 분양 아파트에 대한 문자로 넣어줘요, 국가에서. 그래서 아파트 청약 통장만 넣고 있으면 안 되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해라. 그래서 돈 없이 돈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공모주 청약, 그다음에 아파트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경제신문을 구독을 하든지 아니면 매일 보세요. 경제신문을 봐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를 좀 이렇게 진득하니 봐봐라 말씀이시죠. 돈이 없으면 뭐 핸드폰이라도 좋죠. 아니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결론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은 있고 들어는 봤지만 직접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일 좋은 방법이 증권사에 가입을 하시면 그 기업 리포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네. 그래서 이메일도 오잖아요. 예, 이메일도 오고. 그래서 이제 증권사의 지금 1등은 키움, 미래에서 삼성 이런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우량한 증권사 10개의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량한 증권사 10개 계좌를 만드시고 공모주 청약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 돈 드는 거 아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급적인 증권사 50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 만들면 더 좋죠. 증권사 계좌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실적이라든지 리포트를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자, 오늘 해외부터 국내 주식에 뭐 환율 얘기도 갖다가 거의 한 달치 콘텐츠 한 방에 찍은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자, 다음 시간에도 정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고 쉽고 개괄적이었지만 뭐 뻔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